안녕하세요. 폰캐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최근에 타결된 2025년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지, 득인지 싫은지 궁금하실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미국이 원래 예고했던 높은 관세를 좀 낮추는 대신에 우리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 그리고 또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는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당신의 상과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죠.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변화,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요. 역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예고됐던 25% 관세율 있잖아요. 그게 이제 15%로 조정됐다는 점입니다. 아, 10%포인트 낮아졌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얻어진 건 아니고요. 그 대가로 한국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미국에 총 48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요. 또 추가로 140조 원어치 미국산 에너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와, 487조 원이요.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한 6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 예산의 7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물론 이걸 뭐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서 이제 몇 년간 나눠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상당한 규모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10%포인트 인하랑 이 막대한 투자, 이걸 맞닥웠다. 이런 계산이네요. 언뜻 들으면 우리가 너무 큰 비용을 치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단순히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당장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은 확실히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아,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네, 미국 시장 안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좀 더 경쟁력인 가격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다른 나라들이랑 좀 비교해보면 상황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예를 들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약 한 767조 원, 그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유럽연합, EU는 무려 1,0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와, 정말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나라들도 우리랑 똑같이 15%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30%가 넘는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는 확실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꼭 손해만 본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87조 원이라는 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 건가요? 좀 궁금한데요. 투자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210조 원 정도는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투입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공동으로 첨단 선박을 건조하는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게 핵심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요? 네, 이게 단순히 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차세대 LNG 운반선이라든지 아니면 군함 건조 같은 고부가치 분야에서 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한 280조 원 정도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조선업 투자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잖아요. 이번 투자가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저가 공세 같은 걸로 많이 침체됐었는데 이번 미국 자본 유입이 국내 조선업계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미국 군함이라든지 상선 건조에 참여할 기회도 열릴 수 있고요. 이건 뭐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소재, 설계 이런 분야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 또 좋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을 쭉 봤는데 당연히 뭐 동전의 양면처럼 그림자도 있겠죠. 이 막대한 투자와 또 에너지 구매 약속에는 분명히 좀 우려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사실 명함이 있죠. 우선 철강하고 알루미늄 품목은 이번 협상에서도 여전히 50%라는 아주 높은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 철강 알루미늄은 그대로군요. 네. 그래서 포스코 같은 우리 철강 기업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또 그 14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의무 수입 조항, 이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수입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에너지 수급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전기요금이나 유가 같은 국내 에너지 가격에 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협상이 당장 우리 실생활에는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바로 체감할 만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뭐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미국산 제품들, 예를 들어 뭐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가격이 관세 인하 효과 때문에 아주 약간이라도 좀 하락할 여지는 있어요. 아, 조금은요. 네, 조금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마 거시적인 효과일 텐데요. 우리 주력 제품들이 미국에 더 잘 팔리게 되면 관련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이게 또 투자 확대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만은 정말 잘 지켜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성과도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과인데요.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이요? 네. 미국 쪽에서 쌀이나 소고기 같은 굉장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 추가 시장 개방을 아주 강하게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협상단이 이걸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국내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식량 안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과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뚫렸다면 국내 농업 기반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건.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성과 하나는 최애국 대우 조항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최애국 대우요? 그게 뭔가요?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건데요. 만약에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내주게 될 경우에요. 우리도 그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소급해서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놓은 셈이죠. 아, 그렇군요. 일종의 안전장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점들을 다 고려해서 이번 협상에 대해 종합적인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한 70점?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점이요? 네. 일단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또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487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한 만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진 거죠. 네, 이제 시작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 투자가 단순한 비용 지불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집행하느냐, 여기에 이제 성패가 달렸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들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약속된 투자가 계획대로 잘 집행돼서 정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내는지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는 철강처럼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없는지 이것도 계속 타진해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가가 국내 물가, 특히 에너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협상이 뭐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지들을 놓고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려고 노력한 결과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된 셈이죠. 약속된 투자를 발판 삼아서 우리 산업의 체질을 어떻게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문득 이런 질문도 드네요. 과연 이 막대한 투자는 한국 핵심 산업의 진정한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까요? 아니면 이 격변하는 글로벌 무역 지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변화의 시간을 그저 잠시 늦추는 그런 대가에 불과할까요? 네, 오늘 정말 복잡한 현안이었는데 명쾌하게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폰캐스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